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그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배운 내용들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오늘 그 6월 민주항쟁 마무리 짓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착되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교과서 먼저 6월 민주항쟁 마무리하고 그 선생님이랑 같이 칠판에서 배운 공책 정리 잠깐 해보도록 하고요. 뒤에 있는 내용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교과서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죠. 어, 전두환이 5.18, 그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에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었고, 간선제라고 하는 의미 기억하시죠?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이 뽑는 제도인데 이것을 전두환이 잘못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뽑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론을 통제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아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했었고, 박종철 학생 기억나시죠? 탁 치니까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면서 그 시위를 이어나갔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이 한 명 더 그 체류탄에 맞아서 죽어버리면서 직장인들까지 다 합쳐져서 시위의 규모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커진 가운데서 요 시기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전두환 정부는 요 시대적 배경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1987년 요 다음 해가 1988이죠. 88년 우리나라에 88년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1988년 네, 서울올림픽이 요 다음 시기에 벌어집니다. 그 전두환 정부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을 스포츠라거나 영화 이런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올림픽을 우리나라에 유치를 합니다. 근데 올림픽을 1년 앞둔 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으면은 올림픽 취재하겠다고 외국에서 왔는데 전두환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몇 명이서 하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어른들까지 다 나와서 국민 대부분이 이러고 있으면은 그 전두환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이 됐겠죠. 업적을 알리려고 올림픽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너 잘못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될 테니까 이걸 그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했어야 됐었고,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에 굴복하고 당시 이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씨가 당시 이제 노태우 씨죠. 이분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6월 민주항쟁이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5.18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실패라고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것이 씨앗이 돼서 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그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자, 요 의의에 대해서 뒷페이지에서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죠. 자, 국민들은 불법적으로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정권에 맞서 싸웠고 승리한 것을 기뻐했고, 이 결과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게 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신문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민주화 선언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문에 직선제 개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 이 민주화 선언은 그 결과로서 중요한 거는 요 내용들이에요. 요 다음 내용이 사실 역사가 또 슬프게 가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데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 밑줄 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6.29 민주화 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선거한다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론의 자유 보장. 지난 시간에 5.18 이야기하면서 신문에 나가는 내용을 국가가 미리 보고 이런 내용은 안 돼, 빼. 혹은 뉴스를 하면은 대통령한테 좋은 내용들만 막
했던 것들을 다 빼버리고 신문사나 방송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시행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왜 중요했는가 하면은 그 4.19 혁명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때도 그랬고, 박정희 정권 때도 그랬고, 요시기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고, 시장들, 도지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투표로 뽑으니까 지금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때 상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용인시장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뽑아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선생님을 뽑아줬어요. 너 여기 가서 용인시장에. 그러면 선생님은 누구를 위해서 시 운영을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뽑아준 게 아니니까요. 선생님이 시 운영을 해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대통령이죠.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지 계속 나는 이 용인시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세금을 더 높여서 여러분들의 돈을 많이 걷어서 대통령한테 갖다 주는 일을 하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민주항쟁을 거치고 나서 시장이라거나 도지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것도 시민들이 직접 뽑아야지 이 시장이라거나 도지사가 그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 스스로 자자에 통치한다. 스스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시장이나 시의원, 도지사나 도의원을 시민들이 직접 뽑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감정 없애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박정희 정부와 그 전두환 정부가 시민들이 좋아하진 않았었겠죠. 시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욕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너네들 욕하면 잡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경상도와 전라도한테 싸움을 붙여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5.18 얘네들은 광주에서 그런 거는 북한 편드는 빨갱이 놈들이야.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이 광주 사람들을 욕하게 만들고 광주 사람들한테는 너네 봐. 얘네들이 너네 무시한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싸우는 사이에 대통령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얘네들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진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싸움을 붙였는데 요 이후로는 그런 지역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 네 가지는 조금 이따 칠판에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먼저 한번 볼까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중요해.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은 잘못된 것 같아. 뉴스를 보고 국민도 정부가 하는 일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해. 우리 지역에서 생긴 문제는 정부보다는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어.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더 잘 결정할 수 있어. 사는 지역이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야 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네 가지 제도에 대해서,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자료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나와 있네요. 자,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세 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김주열 학생 기억나나요? 네. 그 3.15 부정선거 때 마산에서 시위를 하다가 죽은 채로 바다에서 발견이 돼서 4.19 혁명의 그 시작점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박종철은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탁 치니까 죽었더라 하던 그 사람이고요. 이한열은 지난 시간 영상 뒷부분에서 1987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그 영화에서 강동원이 뒤에 날아오는 체루탄을 맞고 바로 쓰러져서 죽어버리죠. 그 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은 4.19 혁명, 두 분은 6월 민주항쟁 관련된 사람이네요. 60년대, 1906
1910년, 이 두 분은 1987년이겠네요. 한일의 공통점 4.19, 김주열하면은 지금 4.19가 나와야겠죠. 여기는 4.19. 이 두 분은 6월 항쟁. 자, 두 개의 공통점은 그럼 뭐죠? 그렇죠. 민주화를 요구했다가 되겠네요. 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 간선제 실시를 주장했다. 요거는 박정희 정권 유신헌법, 3.15 부정선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요거는 4.19 얘기는 맞지만은 6월 얘기는 아니네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요거는 관련이 없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날 민주주의는 부당한 정권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 내용으로 적절한 것 나와 있네요. 자, 민주주의, 시민들의 희생. 자, 군사들이 정변한 것 때문에 맞서 싸웠으니까 이건 관련이 없고 잘못된 거네요. 유신헌법의 공포. 유신헌법이 발표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유신헌법 반대 사례네요. 요거는 독재 장면이 되겠네요. 요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결과라고 봐야지 원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뒷받침 근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자, 87년 6월 전두환의 독재에 반대해서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크게 시위를 했다. 6월 항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문제에 관련된 거는 6월이다. 6월. 한자로 다룰자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유신헌법이 공표되었다. 유신헌법 어떤 대통령? 네, 박정희 정권. 6월은 전두환 정권이니까 상관이 없네요. 언론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거는 이 사건의 결과, 6월 항쟁의 결과니까 맞겠네요. 자,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6월 항쟁의 결과 맞죠? 자, 3.15 부정선거가 무효가 되었다. 4.19와 관련이 있고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이네요. 이승만은 대통령에 물러났다. 마찬가지로 4.19와 관련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풀면은 사실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답은 몇 번? 니은 디귿 3번이 답이네요. 네. 자, 선생님이 이걸 적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선생님처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문제가 사실 쉬워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습관을 길러두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관련된 사진입니다. 나와 있네요. 박종철 추모 집회 참여했다. 탁치고 죽었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면서 발표해서 기뻐했다. 이한열 기념관을 찾았다. 자, 사진 쪽 한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이 사람들에 관련된 그 번호 여기다 선택하시고 질문 그리고 예상되는 답변 두 가지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박종철 군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고문을 당하면서 또 민주주의를 얻고 싶었나요? 그리고 이한열에게도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4.19 때, 그 4.19 공부할 때 질문에다가 남겨놨는데, 용기 있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친구들이 나는 겁나서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있었죠. 어떤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요구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변 적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월 민주항쟁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골라서 적어봐라. 다들 좋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아래쪽에 골라보시면 되겠죠. 잠깐 멈춤 누르시고 단어 직접 적어보시고 어떤 까닭으로 그 단어를 정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적고 오셨나요? 안 적었으면 일시정지 하시고 적으셔요. 자, 선생님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 뭐 선생님 답이 정답은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정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골라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참여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게 있어도 참여하지 않아서 내 생각을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평화롭게 투표라는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표시 참여가 보장돼 있으니까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라준다. 참여해서 내 생각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하면 정의죠. 정의.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6월 민주항쟁 단어입니다. 뭐 희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인권, 평화, 뭐 다 좋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 수업 시작한 지 10몇 분 만에 이제 새로 들어갑니다. 이후 민주화 과정입니다. 자, 여기 쭉 아래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 일단 책의 밑줄 먼저 치시고 배운 공책에 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밑줄을 치면서 한번 봅시다. 자, 6월 항쟁의 결과로 일단 직선제로 시행이 됩니다. 이 직선제가 조금 재밌는데요. 요거 여기다 설명을 한번 써볼 테니까 그냥 이야기 듣듯이 마음 편히 들어보셔요. 이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랑 친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음 대통령으로 물려주려고 했던 사람, 자기가 그만두면은 다음 사람, 이 사람 시켜야지 했던 사람이 노태우였어요. 그 두 사람 다 군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군사 정권을 했었을 때 둘이 이제 뭐 대통령 역할, 뭐 부통령, 그러니까 총리 역할 이렇게 둘이 나눠 가지고 했었던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29 민주화 선언을 한 사람은 요 노태우였어요. 자기가 다음 대통령인데 그래 원래대로 하면 내가 되는 건데 그래 선거 치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 정권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김영삼, 이름이 영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로 줄여서 YS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숫자 03이어서 그냥 03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라도 쪽에서는 유명했던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나이는 김대중 씨가 조금 더 이때 많았고요. 대중적인 인기도 나이가 조금 더 있으니까 김대중이 다음에 만약에 투표를 하면은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직선제를 해서 이 세 사람이 이제 투표를 했겠죠. 기호 1번, 뭐 기호 2번, 기호 3번, 그리고 기호 4번은 이제 김종필까지 이 네 명이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 자, 이 세 사람이 그 대표적인 주자였고 김종필은 약간 이제 소수파여가지고 이만큼 있는데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한 60, 70% 정도 되게 많은 수였어요. 투표를 했어요. 여기가 한 30% 정도, 여기가 한 25% 정도, 근데 여기가 한 40% 정도 이렇게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졌어요. 노태우가 이겼죠. 그래서 전두환이랑 같이 군부 독재를 했던 사람인 노태우가 다음 대통령으로 오르게 되는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지만은 그거를 요구했던 사람들은 막상 대통령에서 다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되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노태우는 바로 전두환을 잡아다가 광주에서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주화 투표를 했지만은 막상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 다음 대통령으로 김영삼 이분이 되고요. 그 다음 대통령으로 유사람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대통령 순서가 쭉 나와 있죠. 그 대통령을 다 했던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봅시다. 71년에 박정희 때는 대통령을 이렇게 뽑았었는데 이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랑 선거에 붙었던 사람이 김대중이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 있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가 원래는 박정희 표가 높고 김대중이 요만큼 낮았는데 투표를 치를 때마다 격차가 좁혀져서 7대 대통령 71년 선거에서는 표차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투표를 하지 마! 하고 나서 16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다시 직선제가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이 바뀌면서 바뀐 대표적인 게 대통령 임기인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4년씩 2번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임기였어요. 대통령 임기가 근데 이승만이 요거를 바꿔가지고 뭐 여러 번 하겠다. 3번 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바꿔놨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대로 이어나가다가 박정희 정권 때 간선제로 바꾸면서 이게 그 임기 자체가 4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계속 자기가 하면 되니까요. 이 전두환 정권은 들어와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게 할 거야. 근데 4년은 너무 짧아. 한 번만 하기에는 2번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잘 바꿀게 하면서 7년을 하겠다고 해요. 7년 동안 한 번 대통령 하는 게 끝. 그래서 자기 7년 끝나면은 노태우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헌법이 바뀌면서 그 6월항쟁 이후로는 5년 한 번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 지금 약간 다시 그릴게요. 5년 대통령 한 번 이 제도를 채택을 하게 되고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거를 미국처럼 4년 2번씩 하는 걸로 다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올 거니까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개헌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자, 요게 지금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지울게요. 정리할 친구들 혹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정리해도 되는데 좀 이따 칠판에 할 거니까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방자치제 처음에는 시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5.16 군사정변 쉽게 얘기해서 박정희 정권 때 이게 없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요 시기부터는 이제 시장들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서 안 되겠다. 다시 원래대로 돌리자 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면서 지방의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의회랑 도의회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의회가 있으니까 의원이 있어야 돼서 이제 그 국회의원처럼 시의회, 도의회를 의원들을 따로 뽑아서 하게 돼요. 우리 용인시에도 시의원이 있고 경기도에도 도의원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이 누군지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거나 바꿀 게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랑 도지사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뽑은 시의원, 도의원과 시장, 도지사가 그 지역의 일을 직접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누굴 위해서 일할까요? 그렇죠. 우리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뒷페이지 내용 보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민주화 과정들을 칠판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이어서 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에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대표적인 3명의 대통령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맨 처음 대통령부터 갑시다. 자, 이승만 대통령 있었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48년부터 60년까지 있었다 그랬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다음 있었습니다. 61년부터 79년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음 전두환 정부 80년부터 87년 이 기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요 사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승만 정권 때 사건 2가지 있었죠. 한 가지 사건인데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3.15 하면은 따라 나오는 얘기가 부정선거여야 되겠죠. 그리고 4.19 2가지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 선생님 둘 다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떤 숫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까요? 그렇죠. 4.19 혁명 기억하셔야겠죠. 자, 관련된 인물 누구였었죠? 네, 그 마산 시위에서 실종됐다가 바다에서 떠올랐던 김주열 학생이 있었었죠. 김주열 학생이 사실 떠오를 땐 이것도 되게 슬프고 잔인한 얘기여서 얘기 안 하려고 했다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냥 시체가 떠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받은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냥 멀쩡한 몸으로 떠오른 게 아니라 여기 얼굴 일부분이 없어진 채로 떠올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발견이 되냐? 체루탄이 여기 박힌 채로 발견이 돼요. 체루탄이 여기 박혔던 자국이 있는 채로 발견이 돼서 이거는 그냥 빠져 죽은 게 아니야. 이거는 그 경찰이 체루탄으로 그 시위대를 하다가 여기다가 실수로 실수건 고의건 얼굴에 팍 쏴버려가지고 여기 맞았고 그래서 죽었으니까 경찰이 사람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안 돼서 시신을 내다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받아서 4.19 혁명을 치르게 된 거 이렇게 했었죠. 자, 박정희 시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박정희 시대 때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없지만은 그 중요한 사건으로 부마 항쟁이 있습니다. 부산, 마산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때 이제 굳이 기억해야 되는 민주화 관련된 인물들은 없고요. 그 박정희 정권이 원체 길었기 때문에 그 좋았던 역사도 있고 나빴던 역사도 같이 들어있어서 정치 쪽에서는 약간 욕을 먹는 반면 경제 쪽에서는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좀 엇갈려요. 그래서 그 큰 그 사건 없이 넘어가기도 했었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두환 정권 때는 사건이 2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광주에서 하나 그리고 그 원로 따지는 거 하나 있었죠. 8?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기억하기는 그리고 일단 인물들도 같이 한번 봅시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는 원체 이제 광주 자체를 다 틀어막고 지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르겐 히치피터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로 나왔던 그 인물이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항쟁 때는 2명 있었었죠. 박종철 친이 억죽었다 쓰였던 박종철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연세대 앞에서 시위하다가 체루탄을 뒤통수에 맞고 돌아가신 이한열. 그래서 요 세 분은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독립운동 때랑 마찬가지로 그 무언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돌아가셨다 해서 호칭은 열사 붙입니다. 그 보통 이제 김주열 민주화 열사, 박종철 민주화 열사, 이한열 열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이제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건 간에 그 중고등학교 가서 시험 공부하려고 그러면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 하려고 최대한 스토리로 이야기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도 잘 안 들어오면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세 이름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됐죠? 연도는 뭐 정확하게는 알 필요 없지만은 그 적어도 요 60년에 4.19, 80년에 5.18, 87년에 6월항쟁 뭐이 정도 60, 80만 기억하면 어느 정도 딱 맞출 수 있겠죠. 그 사이에 박정희가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사건은 더 외우기가 쉬워요. 4월, 5월, 6월 순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4.19, 5.18, 6월항쟁 4, 5, 6 순서대로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물 순서를 외울 것 같으면은 인물도 쉬워요. 가, 박, 이. 그래서 가나다 순서로 외우면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 시작하고 가나다라, 마, 바, 사, 이응. 그래서 김주열, 박종철, 이한열 이 순서로 아시면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그 이 결과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4.19 결과가 있었고 5.18 결과, 뭐 6월 결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최근이라고 하면 좀 멀지만 6월항쟁 결과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승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시작이 됐다? 뭐가 돌아왔다?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직접 선거예요. 자, 선생님, 직선제 시작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직선제만 적으면은 조금 답이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 시기에서도 박정희 때도 그렇고, 그 전두환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은 직접 선거를 해요. 네, 국회의원 선거는 하긴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국회의원들을 포함된 다른 기구에서 뽑았었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가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자치제. 이제 시장님들, 시에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 도지사님들 이런 분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 선생님 이런 시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뒤에 이제 주민소환제라고 하는 걸 볼 텐데 시장님들이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모아서 모여서 너 사표 써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사표를 써야 돼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 얘기를 따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신문을 찍어낼 때 일본 욕하는 내용 실리면은 신문이 폐간되거나 내용을 이제 바꿔서 내보냈는데 이 시기에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박정희라거나 전두환을 욕한다? 그럼 신문사가 없어지거나 국가한테 뺏기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지우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 없이 언론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한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잘못을 했었을 때 마음껏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소리쳐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법으로 지정되었다기보다 여러분들과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모두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지역 감정의 해소. 실제로 이 박정희 이분이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여기가 서울, 여기가 전라도, 여기가 경상도면은 이 경상도의 중간쯤에 있는 구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집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났던 곳이랑 근처인데
이 사람들은 박정희는 이 경상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많이 키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면서 약간 질투도 나고 그러던 시기에 이제 전두환한테 여기에서 5.18 시위가 벌어지니까 너네는 잘 사는 애들이 못 사는 빨갱이 놈들 뭐 이러고 여기서는 야 독재자 편먹은 나쁜 놈들 이러면서 둘이서 맨날 싸웠어요. 심지어 이 시기에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 만나서 뭐 결혼하겠다 그러면 집안에서 막 반대할 정도로 서로를 되게 미워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죠. 앞으로도 점점 더 없어져야 될 거고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민주화 그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 4.19, 5.18, 6월항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결과, 6월항쟁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기억 못하고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대통령, 이성호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내일부터는 대통령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지방자치제 아니요 시장은 내 마음대로 임명할 겁니다. 신문사 내가 곧 신문사야. 내가 하는 대로 해. 지역감정 내 선생님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만 좋아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야, 너 그러면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처럼 우리가 너 쫓아내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너한테 항의할 거야 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뉴스나 신문 볼 때 옆에서 이제 보면서 아는 얘기 있으면 껴들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시간이 지금 선생님 생각보다 조금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월항쟁 이후에 그 정치 발전에 대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 차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